강원도에는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끊기고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큰 피해가 났습니다. 춘천과 홍천, 철원 등에서 360동이 넘는 주택과 건물이 물에 잠기거나 부서졌고 150명이 넘는 이재민 피해가 났습니다. 농경지도 하천 범람이나 산사태 등 때문에 도내 12개 시군에서 240헥타르가 넘는 면적이 유실되거나 또 쓸려 내려갔습니다. 자,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질수록 피해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.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말 그대로 지원에만 그쳐서 복구하기 내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.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젖은 침대를 집 밖으로 빼냅니다. 흙탕물 범벅이 된 옷과 가전제품도 모두 망가졌습니다. 집안의 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오르면서 온전한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. 콘센트도 다 밑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전기 꽂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쌀도 다 물에 잠기고서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.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 물에 잠긴 주택은 100만 원, 집이 50% 이상 파손돼 수리가 필요하다면 450만 원, 심하게 부서져 집을 다시 지어야 하면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거실이나 방안까지 물이 들어찬 경우만 해당되고 지하실이나 창고 피해는 지원이 안 됩니다. 또 사람이 먹고 자는 공간이 아니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 피해 보상이 아닌 피해 지원이기 때문입니다. 네, 재해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서 상가 용도로 쓰이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일부 주민들은 상점이나 공동시설의 피해가 더 큰데 지원이 안 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.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단순히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지원에서부터 제외된다.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상가 등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 원인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.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직접 원인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. 농민들의 경우에는 농경지가 쓸리거나 매몰돼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한다면 1000제곱미터 기준으로 일반 작물은 11만 원 정도, 오이나 딸기 등은 50만 원이 고작입니다. 생활이 어려운 농민이나 주민들은 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피해 회복이 막막해 보입니다. MBC 뉴스 백소입니다.